안녕하세요. 속닥터 유수영입니다. 오늘은 C형 간염의 항바이러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B형 간염의 항바이러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번은 B형과 C형 간염에 대한 비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A, B, C형 간염은 발견된 순서에 명명이 되었고 B형, C형 간염은 만성 간염으로 이행을 하고 A형 간염은 이제 급성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B형, C형은 어떻게 없나요? 혈액을 통해서 어떤 것들인가요? 주사침을 요즘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회용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공유했을 때 피어싱을 하더라도 문신을 하더라도 일회용이 아닌 여러 사람과 같이 공유했을 때 이렇게 많이 옮는다고 그랬었잖아요. 또 둘 다 성관계를 통해서도 옮을 수도 있고 또 면도하는 거 역시 여러 사람과 공유했을 때 옮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C형 간염은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확립이 되어서 B형과는 달리 단기간 치료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C형 간염을 어떤 분한테 어떻게 치료하느냐를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형 간염의 한국 유병은 한 0.78% 정도, 이렇게 한 1%는 아직 안 되죠. B형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고 해안가 지방, 전남 지방 발생 빈도가 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C형 간염이 걸리기 쉬운 경우는 아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C형 간염이 있어도 이제 자손분들에게 한 5%, 6%는 이제 옮아갈 수가 있는데 B형 간염에 비해서 이제 C형 간염이 수직 감염이 적은 이유는 혈중 바이러스 양이 B형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 검진을 해보거나 아니면 병원에 갔는데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거든요.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은 A형, B형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A형, B형에 생긴 항체는 방어 항체, 즉 A형, B형 간염이 걸리고 나서 회복되었을 때 앞으로 그런 A형,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방어 항체고요. C형 간염은 이 항체는 방어 항체가 아니라 이전에 아니면 현재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인지항체, 인식항체입니다. 즉 A형, B형은 항체가 있으면 좋죠. 그러나 C형은 항체가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예전에 알았다가 나은 흔적이거나 아니면 현재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C형 간염 항체가 있으면 내가 방어가 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항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양성인 분이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바이러스 양 검사를 하거든요. 바이러스 양은 HCV, RNA, RT-PCR 정량 검사라고 합니다. 쉽게 바이러스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체는 양성인데 바이러스가 음성이 나온 경우, 이 경우는 좋은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C형 간염 항체가 가짜 양성, 원래는 아닌데 가짜로 양성인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요. 또는 예전에 알았다가 급성으로 끝나고 나은 경우, 이 경우도 좋죠. 하지만 세 번째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양이 매우 낮아서 PCR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도 검출되지 않는 매우 낮은 양의 바이러스를 가진 C형 간염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일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 항체가 있으신 분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바이러스 양 검사를 해보니 음성이더라. 그러면 저는 예전에 한번 몸에 들어왔다가 저절로 앓고 회복된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기적으로 경과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C형 간염 항체는 음성인데 바이러스 양이 나오는 경우가 또 거꾸로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 면역 저하자들에서도 일부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 역시도 C형 간염 치료 대상이기도 합니다. C형 간염이 이제 항체가 또 양성이고 바이러스 양인 RNA 검사도 양성으로 나오고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 즉 몇천 개가 아니라 몇만, 몇백만, 몇천만 이렇게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이 바이러스가 어떤 형인지 1부터 6형까지의 형이 있거든요. 같은 바이러스라도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1, 2, 3, 4, 5, 6형 중에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합니다. 근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충분한 양으로 검출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보내도 바이러스 양이 적기 때문에 결과가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충분한 양이 나올 때만 이런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 유전자형 검사는 예전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적인 거였어요. 1부터 6형까지 중에서 한국은 1 내지 2형이 대부분인데요. 1형에 듣는 약이 따로 있었고 2형에 듣는 약이 따로 있었고 또 1형에 대한 치료 반응은 조금 2형, 3형보다는 낮은데 이런 치료 반응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치료 시작하기 전에 바이러스 유전자형을 반드시 검사를 했다면 현재의 항바이러스 치료는 범유전자형, 즉 1부터 6형까지 약이 다 잘 들어요. 그리고 복부 초음파로 만성 간염의 정도, 그리고 이 분이 간경변증, 간경화가 있다면 대상성 또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이 있는지 혈액검사와 초음파로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간기능 수치 ASALT 치료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 수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간 섬유화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B형 간염은 간 수치가 정상이 40 이하라면 80이 넘어야 치료 대상이 됐거든요.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만은 C형 간염은 간 수치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6개월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만성 간염의 기준이 정의가 6개월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 이상의 C형 간염 항체 양성, 그리고 바이러스 양을 뜻하는 H12 RNA 검사가 양성이면 항바이러스 치료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즉 B형과 조금 차이가 있죠. 네, C형 간염의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 이 목표는 바이러스를 박멸해 가지고 간경변증의 합병증, 간세포암종의 발생, 즉 간암의 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률을 예방하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 항바이러스 치료가 간경변증으로 안 넘어가게 하고 간암 발생을 줄이는 게 제일 물론 목표입니다만, 단기적인 치료 목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치료 목표는 치료를 종료하고 나서, 약은 대부분 2달 내지 석 달 쓰거든요. 종료 후 12주, 즉 3개월 또는 6개월째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돼야 돼요. 이것을 지속 바이러스 반응, Sustained Viral Response, 약자로 SVR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약 종료할 때 바이러스가 안 나와야 되겠고, 종료 후 3개월째, 6개월째도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어야 치료 성공을 정의하는 겁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만성 C형 간염 치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약이 없었고 알약이 없었고 계량은 인터페론 주사제를 맞아야 됐고 리바비린 알약 치료 이렇게 병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도 치료 반응은 1형의 경우에는 한 50%, 1년 치료했는데도 50%는 낫고 50%는 안 낫는 겁니다. 2형의 경우는 조금 낫는데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 되고요. 치료 반응은 한 70 내지 8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인터페론 주사는 뭐가 문제냐면 간경변이 심한 환자 또는 면역 억제자 또는 너무 나이 어린 분들, 그 다음에 너무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또 쓸 수가 없었고요. 다양한 부작용, 그 다음에 뭐 주사제로서 찔러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직접 작용 약물,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Direct Acting Agent, 약자로 DAA, 그냥 경구용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구용 약제가 개발되고 난 부위에는 완전히 이제 다른 치료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경구용 항바이러스에는 단백질, 즉 바이러스 단백질이 특정 부위에 직접 작용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딱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은 경구용이기 때문에 옛날 인터페론 주사제가 아니고 경구용이기 때문에 복용이 편리하고 높은 항바이러스 치료 효과, 치료 성공률이 90%가 넘는 거예요. 예전에는 50, 한 70% 이렇게 됐었죠.
기간도 짧고 훨씬 치료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고, 그래서 대부분의 또 인터페론과 달리 금기 대상이 없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처음 나온 약물이 다클린자, 순베프라 이 병합 치료였는데요. 2015년도에 급여 치료제를 허가되어서 첫 치료 또는 이전 인턴 치료에 이제 반응이 없었던 사람에서는 한 24주 치료로서 한 90% 정도 이제 치료 성공률을 보였어요. 이후에 다양한 약이 나왔습니다. 비키라, 엑스비라, 병용요법, 상품명입니다. 제파티어, 소발리, 하보니, 마비렛, 에클루사, 보세비 등이 현재까지는 이제 사용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는 하보니, 마비렛, 에클루사, 이제 보세비 등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마비렛과 에클루사가 아주 많이 사용되는 약제 두 가지입니다. 마비렛은 유전자형에 관계없이 전 유전자형 1부터 6가지 유전자형에 대해서 뛰어난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요. 한 번에 3알을 먹는 거예요. 하루 한 번 복용이고요. 간 경변증 이런 게 관계없이 이제 8주 치료를 하게 됩니다. 2달만 치료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간 경변증도 가벼운 간 경변증은 대상이 됩니다만은 비대상성, 즉 심한 간 경변증에는 쓸 수가 없어요. 8주 치료를 하고 이제 급여로 치료하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한 3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심한 간경변증 환자한테는 좀 쓸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에클루사는 3알이 아니고 한 번이에요. 하루 한 번, 한 알이에요. 또 간경변증이 없는 사람 또는 대상성 간경변증, 가벼운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이 약 단독으로 이제 석 달, 아까는 2달이었는데 석 달이고요. 이 에클루사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도 쓸 수가 있어요. 이때는 리바비린이라는 알약과 함께 12주 치료를 합니다. 즉 에클루사와 아까 마비렛의 차이는 3알에서 1알로 줄었고 비대상성 간경증에도 한 12주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리바비린을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클루사도 유전자형에 관계없이 거의 100%에 가까운 뛰어난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세비는 이전 항바이러스 약물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서 12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바이러스 치료제들은 고지혈증 약물 많이 드시고 있잖아요. 이런 스타틴의 일부 약물들과 상호작용, 이 스타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약물들과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시고 있는 약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이제 시작하고 나면 한 달째 간 기능 수치와 바이러스 양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에서 보면 간 수치가 정상화되거나 아주 호전을 보입니다. 바이러스 양은 검출되지 않거나 매우 큰 폭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치료 종료를 하게 되면 간 기능 검사와 바이러스 양 검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 종료 3개월째, 6개월째 이런 검사를 해서 치료 반응을 평가합니다. 치료 성공이 이제 확인이 되었다. 3개월, 6개월째도 간 수치 괜찮고 바이러스 양이 안 나오면은 이후로는 6개월에 한 번 H12RNA 검사를 해서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데 재발의 확률은 듭니다. 치료가 이제 성공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은 물론 기뻐하시죠. 하지만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오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이나 실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재발은 드물지만 올 수 있으니까 꼭 경과관찰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간암의 발생 비율은 일반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6개월에 한 번 초음파와 알파 태학 단백 검사를 공단 검사로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외래에서도 보면 적지 않은 수로 만성 시형 간염 환자를 이제 뵙게 됩니다. 간 기능 수치가 높은 환자는 급여 검사로 시형 간염 항체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시형 간염 항체를 꼭 해볼 것을 권합니다. 본인이 시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그리고 간 초음파에서 만성 간염이나 간 경변증 소견이 있다면 간 수치가 설령 정상이라 하더라도 시형 간염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6개월 이상 C형 간염 항체가 있고 C형 간염 바이러스 양인 H12RNA가 양성으로 나오면 ASD, ALD 간 수치에 관계없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셔야 되고, 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치료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C형 간염은 이제 박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본인이 C형 간염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이제 C형 간염으로부터 해방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